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바닷가를 무분별하게 개발한 영향으로 전국 어디랄 것 없이 해변 백사장 침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침식을 방지하고 이미 침식된 곳은 정비하기 위해 전국 해안의 실태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이 등급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군 후정리 해안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CCTV에 찍힌 백사장 영상을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모래가 깎여나가고 돌로 쌓은 옹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한 옹벽이지만 밑부분이 패이면서 돌덩이가 굴러떨어집니다. 또 다른 CCTV에 1년 반 동안 찍힌 백사장도 모래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영상 모니터링 결과 최근 6년간 이 해안에서만 덤프트럭 6만 대 분량의 모래가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식 등급은 우려를 나타내는 C등급에서 보통인 B등급으로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인근 해안도로로 가봤습니다. 백사장 쪽에 파도 방지 시설을 해놨지만 잇따른 태풍에 차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붕괴된 도로를 따라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았지만 콘크리트 옹벽은 곧 무너질 듯 위험해 보입니다. 또 다른 해변은 심각한 침식으로 D등급을 받아 정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비 후 건물 바로 앞의 모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인근에 새로 백사장이 생겨났습니다. 침식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잘못 배치시키고 잘못하다 보니 굉장히 주민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이 해변은 B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저 암초들이 과거에는 다 모래로 덮여있던 지역인데 그 모래들이 다 이제 이 구조물 양쪽으로 편재하면서 침식이 정작 방호 목적 구간은 침식이 심화된 거죠. 백사장의 변동폭은 한 계절 동안에도 크지만 연간 두세 차례의 현장 조사만으로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또 후정해안처럼 보전 가치가 큰 해안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 판정에 포함하는 그런 침식 등급 산정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연안 침식. 실태 조사가 정확해야 효과적인 정비 사업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배터리 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자체 세입은 다소 줄었고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늘었습니다. 일반 회기는 전년 대비 9.6%, 1,520억 원 증가한 1조 7,300억 원, 특별 회계는 8.8%, 221억 원 증가한 2,7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포항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늘 12월 24일 최종 확정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65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3일 밤 9시쯤 포항시 동빈동 해경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5km가량을 도주하면서 순찰자 2대와 오토바이 등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8명을 부상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무면허 상태였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폭발로 인한 화재는 실씨 등 소방서 추산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폭발 소리에 놀란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로 묶여 개발이 어려운 대마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뇌전증 등 희귀,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대마를 산업화하기 위해 햄프 산업화 규제 자유특구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국내 햄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용 대마의 확대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대마 성분 가운데 일부를 의료용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대마에 주목하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나 뇌전증, 암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CBD의 효능 효과는 이미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에서 뇌전증 치료제로 이제 이 약을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산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CBD를 산업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이에 따라 대마의 산업화를 선점하기 위해 마약류법 개정에 앞서 먼저 햄프 산업화 규제 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안동 등 일정 구역 안에서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가 가능해지고 성공하면 법 개정이 의무화되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 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정 특례 임시 허가가 가능해져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대마 산업을 안동이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포항 차세대 배터리 사업처럼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햄프 산업화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되면 북부권역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류나 이런 소모용 소재에 한정하지 않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제조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제조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부권역에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 춘천과 전남 장흥도 준비하고 있어 내년도 햄프 규제 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두고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은 야간 수색을 통해 동체가 발견된 지점 부근에서 비상탈출용 호흡기 등 헬기 잔해물 7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색 당국은 함선 38척을 비롯해 항공기 6대와 잠수사 20여 명을 투입해 수중과 해상,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탑승자 7명 가운데 3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지난달 11일 개장해 4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상시 개장에 들어갑니다. 경주 엑스포는 공연과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줄이고 첨단 영상기술 도입 등 4대 킬러 콘텐츠 등을 도입한 결과 행사 기간 3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행사 기간에 비해 입장 요금을 30% 이상 낮춰 오늘부터 상시 개장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어디에 지을지 내년 1월 21일 의성과 군위군 주민들의 투표로 정합니다. 최근 주민투표 방식을 놓고 이견이 많았는데 드디어 투표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터를 정하는 주민 투표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후보지가 2군데인 군위 군민에게는 투표용지를 2장 주면서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찬반을 묻고 의성 군민에게는 투표용지 1장을 주며 비안면에 찬반을 묻습니다. 세 지역의 찬성률에다 군민의 투표 참여율을 50대 50의 비율로 점수화해 더합니다. 군위군 우보면의 점수가 높으면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군위군 소보면이나 의성군 비안면이 높으면 공동 후보지를 공항터로 선정합니다. 군위 군민 100명, 의성 군민 100명이 대전 합숙소에서 2박 3일 토론을 벌여 이른바 수기형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질문도 많이 했고 또 의견도 많이 냈기 때문에 저는 이 수기형 시민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4일과 5일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공항터 주변의 지원 계획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엽니다.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1월 21일 날 최종 이전지가 선정이 됩니다. 내년 1월 21일 군위와 의성에서 이번에 정한 방식으로 주민 투표를 하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지어질 장소가 정해집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지역의 학교 용지로 지정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가 74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미집행 학교 용지 가운데 지정한 지 20년이 넘는 15곳은 내년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고 있어 지나치게 방치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별로 포항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구미와 경산, 경주 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15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매입 필요성 등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예술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경북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이 다음 달 17일까지 안동과 상주, 구미, 포항, 경산 5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됩니다. 지난 19일 안동 권역 학생들의 오케스트라와 합창,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포항과 구미 권역은 뮤지컬, 상주 권역 학생들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상주교육지원청에서 미술 전시를 갖습니다. 또 경산 권역은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등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집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주간인데요. 포항에서는 오는 29일 지역 음악인들의 특별한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과 맑고 깨끗한 음색의 클라리넷을 따라 피아노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행합니다. 포항의 젊은 음악인들로 구성된 피아노 사중주 연주단으로 클래식을 쉽고 친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각자 연주 활동하던 중에 어디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진 단체입니다. 클래식 보급을 위해 매주 포은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음악인들을 위해 무대가 더 생기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관객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연주 기회가 다양해지길 바랍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올 4월부터 문화가 있는 주간에 금요일 저녁에 여가 생활을 주제로 금요일로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올해 마지막 무대가 마련되며 지역 음악인들의 자리로 꾸며집니다. 이어서 이번 주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고전무용과 소년의 충동행 공연이 포항 효자 아트홀에서, 포항 우수작가 초대전 지훈 김귀조 서예가의 서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리며 해오름동맹 특별음악회 말러교향곡 2번과 서울 그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콘서트 윗 포레스텔라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포항시는 시내버스 109개 노선을 대상으로 수입금 봉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봉인 조사는 수입의 투명성과 회계 결산 검사, 보조금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요금안 봉인과 계암 시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포항 YMCA가 참관합니다. 한편 최근 시내버스 승객의 86% 정도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금 투명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